안녕하세요. 화문각입니다. 요즘에 독신, 비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그 예전에는 40살 넘어서도 결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서 1인 가구가 대세고 노처녀 노총각이 엄청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주류는 기혼자들 4인 가족 기준이죠. 45년 경력의 독신 비혼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독신 가정의 재테크의 가장 큰 핵심은 기혼자 가정에 비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그 절대값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결혼을 하면 애를 이제 키우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 뭐 옷도 사입혀야지, 뭐 학교도 보내야지, 학원도 보내야지. 그러니까 그 애 자체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애를 키우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쓰디쓴 경험을 애한테 느끼게 하고 싶지가 않죠. 뭐 예를 들면 뭐 왕따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공부를 못한 서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 자식한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 같은 것도 무리해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공부도 막 잘 하든가 못하든가 막 사교육까지 보내가지고 막 많이 시키려고 하고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이 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대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독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사회 주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죠. 애초에 시작부터가 누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맘대로 살란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점. 생각보다 생활비가 상당히 적게 든다.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돌발 변수가 앞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계획을 미리 세우기가 힘듭니다. 예, 얘가 뭐 미대를 갈지 뭐 유학을 갈지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이제 독신 같은 경우는 이 45살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45살 이후에 결혼할 확률은 상당히 적어지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결혼을 안 한 비혼의 삶을 계획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거의 99.9%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 나이 또래의 기혼자들은 아직까지 노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독신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인생의 왁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모아야 되는 돈 자체가 기혼자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 사실 뭐 우리 윤바리 오빠 같은 경우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 뭐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위인전에나 나오는 사람들 얘기고 저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벌어놓은 돈 자체도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눈물겹게 벌었어요. 나름대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이제 억울하니까 내가 벌은 돈은 내가 다 쓰고 죽겠다. 그런 감정이 생기죠.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서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돈을 쓰는 게 그나마 연금을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을 때 금방 떠오르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있죠.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돈으로 쳤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돼서 못 받는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나라에서는 주겠다. 한 내기만 해봐라. 끝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기본적인 연금은 혼자 살아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내가 소유를 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택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집을 소유를 하면서 그 집에 이제 죽을 때까지 살고 담보를 이제 잡혀놓고 매월 연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저한테 효용성이 있을지 제가 끝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알아볼까요? 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9만 34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국민연금으로. 제가 회사 그만둔 지가 2014년 8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총 납부 개월수가 174개월입니다. 제가 회사를 15년 다녔으니까 174개월 맞죠.
제가 국민연금 낸 금액이 4,624만 5,600원을 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받네요. 69만 원이면 거의 70만 원 돈인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진짜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의심스럽죠. 다 고갈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언젠가 고갈된다는 거 그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우리는 계속 늙고 있고. 지금 예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적립기금 액수는 2041년에 1778조 원으로 최고액을 찍고 2042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안 줄라나 보다. 그때 가면 안 줄라나 봐. 지금대로 유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저희가 또 옛날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2033년에 고갈된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늦춰진 거죠, 고갈 예상 시기가. 조금씩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바뀐 나라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적립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운영상의 변화만 발생할 뿐이지 반드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5년에 한 번씩 개편안을 만들어내고 있죠. 국민연금은 공적기금이라고 했죠.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약속은 지킨다는 겁니다. 저 계속 믿어도 되는 거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고갈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심지어 낸 것보다 더 받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이걸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45살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65세 때 막 안 준다 그러면은 뭐 한번 그냥 누워버리죠. 뭐 그냥.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주택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택연금을 치면은 여기 주택연금을 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가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월 지급금 예시가 있어요. 월 지급금 예시 들어가 보죠.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이거 봐. 이거 다 부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부부 없는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부 위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부부의 세계야 뭐야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공시 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55세가 넘으면은 주택연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후에나 돼야지 이 주택연금을 들 수가 있는데 10년 후에는 더 박하겠죠. 야박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한 100만 원 주던 거를 그때 되면 한 80만 원 주고 그렇게 조금 야박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55세 때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달 16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9억 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14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가입 요건에서는 공시지가로 9억 이하여야 되는데 주택 가격으로 연금을 계산할 때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가 실거래가랑 비슷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라든지 KB부동산 시세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안 됐었는데 주택연금 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똑같이 이제 9억 원짜리 그냥 일반 아파트가 144만 원 매월 받을 수 있으면 오피스텔 같은 거는 100만 원밖에 못 받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달 받는 연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못 받는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10년 후에 55세 때 9억 원짜리 집을 사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요. 제가 몇 살까지 살아야지 이 9억 원을 다 이제 쓰고 죽게 되는 것일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7살) 이게 다 이제 비율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07살에 이거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집을 사서 매달 16만 원을 받아도 107살까지 살아야지 1억 원을 이제 다 받는 거가 되고 5억 원짜리 집을 사서 80만 원을 받아도 107살까지 살아야 되고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107살로.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부부한테는 좀 후하게 주고 부부는 두 사람이니까 독신자한테는 막 야박하게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예상연금 조회 바로 가기 여기를 보시면 실제 상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77년생인데 이거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죠. 55세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 55세인 사람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만 55세면은 66년생이죠. 이 사람이 배우자가 없다고 쳤을 때 9억 원짜리 아파트 주택연금을 들었다. 그럼 144만 원. 아까 앞에서 본 표랑 똑같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어서 이 배우자가 20살이 어려. 20살 연하랑 결혼했어. 그럼 86년이라고 치죠. 이랬을 때 또 시세는 똑같이 9억 원 집을 주택연금을 들었다. 그러면은 52만 3,870원밖에 못 받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유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55세인 사람 기준으로 연금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86년생 35세인 사람 기준으로 연금 계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요. 독신자한테 전혀 불리할 게 없는 계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들어야겠다. 주택연금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연금이 이게 이렇게 독신자에게 좋기는 하지만 단점이 만약에 주택연금에 제가 가입을 했는데 집값이 많이 뛰었다. 이번에 그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 해지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10년 후에 집을 사고는 그때는 너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서 집값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오늘 살펴본 국민연금이랑 주택연금에서 제가 둘 다 이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국민연금도 다 받고 주택연금도 이제 55살 때 9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막 144만 원 받았어. 그러면 213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매달 213만 원 그거 다 못 씁니다. 예, 저는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연금만으로도 돈이 없어서 막 고통을 받고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사이트, 국민연금 사이트하고 주택연금 사이트로 가장 베이스 있잖아요. 내 생명줄을 책임질 수 있는 베이스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국민연금은 이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다 넣어놓은 거니까 더 넣을 필요도 없고 그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받고 싶은 연금에 맞춰서 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 주택 사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쨌든 간 자기가 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에 능통하고 이제에 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정도 생각했는데 독신 비혼 중에서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독신자를 위한 좋은 재테크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